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조용한 화장실 안, 흰색 변기 물 위로 잔잔하게 퍼지는 작은 거품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거품들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마음 한켠이 서늘해지시나요? 당신은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그 경고를 무시한다면요. 그러니 편안해지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하고 구독해주세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을 정말로 좋아할 때만요. 그리고 댓글로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지 몇 시인지 알려주세요. 이제 불을 끄고 가능하다면 선풍기를 켜서 은은한 소음을 만들고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봅시다. 처음 그 거품을 발견한 건 새벽 3시였습니다. 집 안이 고요했지만 변기 위로 떠오르는 거품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물이 부족해서일 거야 하고 넘겼죠. 하지만 40년 넘게 신장 환자를 진료해온 제 경험은 그 직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거품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으니까요. 기억에 남는 한 환자가 있습니다. 62세 남성, 3개월째 거품이 지속된다며 찾아왔습니다. 그날 검사 결과를 보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단백뇨 수치가 정상의 10배를 넘고 신장 기능은 이미 30%나 떨어져 있었죠. 그는 조용히 웃으며 물을 덜 마셔서 그런 줄 알았어요 라고 했지만 그 말은 마치 화재 현장에서 그냥 연기만 조금 낀 줄 알았다는 것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통계는 냉정합니다. 지속적으로 거품이 생기는 사람 중 80% 이상은 이미 신장 손상이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거품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소변이 만드는 큰 거품은 금세 사라집니다. 문제는 작은 비누 거품 같은 모양이 서로 엉겨붙어 변기 물을 내려도 여전히 표면에 떠다니는 경우입니다. 3일 이상 지속된다면 신장이 단백질을 잡아두지 못하고 흘려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2019년 겨울 58세 여성 환자를 떠올립니다. 딸이 억지로 모시고 왔는데 이미 1년 넘게 거품이 이어지고 있었죠. 하루 5g 넘는 단백질이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신장은 원래 크기보다 30% 줄어 있었습니다. 거품만으로도 이렇게 심각한 걸 알 수 있나요? 라는 그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가진단은 간단합니다. 아침 첫 소변 후 10분이 지나도 거품이 남아있다면 위험 신호입니다. 거품이 작고 조밀하며 여러 층으로 쌓여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장은 그 방식으로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집안의 화재 경보기처럼요. 신장 손상은 도미노처럼 이어집니다. 거품 부종, 발목, 얼굴, 숨참, 피로 독성 물질 축적 투석 이식. 저는 한 남성이 6개월 사이에 그 전 과정을 거치는 걸 봤습니다. 처음엔 거품이 전부였지만 마지막엔 폐에 물이 차 숨을 쉴 수 없는 상태가 되었죠. 그 모든 비극을 막으려면 거품이 나타난 순간 멈춰서야 합니다. 발목에 깊게 남는 양말 자국, 아침에 부은 눈꺼풀, 줄어든 소변량 이것들은 모두 신장이 보내는 작은 메모입니다. 그리고 그 메모는 절대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수천 명의 환자를 만나며 한 가지 놀라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자연이 주는 단순한 선물이 신장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의외였던 건 여름마다 쉽게 만나는 수박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믿기 어려웠습니다. 수박이라니? 그냥 덥고 목마를 때 먹는 달달한 과일 아니던가요? 그런데 2015년 여름, 한 69세 할머니가 제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발목이 붓고 거품이 사라지지 않아 오셨던 분인데 한 달 후 재검사에서 단백뇨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유를 물으니 손자가 매일 아침 수박을 갈아 껍질째 큰 컵 3잔씩 주었다는 거였죠.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 수박의 성분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시트룰린이라는 단어를 발견했죠. 이 아미노산은 몸속에서 아르기닌으로 변하고 아르기닌은 신장 혈관을 확장해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마치 오래 막혀있던 수도관을 뚫어주는 것처럼 신장이 더 효율적으로 노폐물을 걸을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우리가 버리는 수박 껍질의 과육보다 2배나 많은 시트룰린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달콤한 빨간 부분만 먹고 하얀 껍질은 버리지만 사실 그 하얀 부분이야말로 신장 회복의 비밀 창고인 셈입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먹는다고 효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공복에 먹어야 합니다. 식사 직후 먹으면 다른 음식과 섞여 흡수율이 떨어집니다. 둘째, 하루 300에서 500g이 적당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수분 과다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껍질까지 함께 갈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꿀이나 레몬을 살짝 넣으면 맛이 부드러워지고 처음 드시는 분도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임상에서 권하는 방법은 아침 공복과 저녁 식사 2시간 후 하루 2번입니다. 이렇게 하면 시트룰린 흡수율이 최고로 올라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관찰도 있습니다. 수박을 꾸준히 먹는 환자들은 단백뇨 수치뿐 아니라 혈압과 부종에서도 개선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신장뿐 아니라 전신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으니 단순히 이뇨 효과일 뿐이라는 주장이죠. 하지만 제 환자들의 수치와 초음파 영상은 그 이상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신장 실질이 혈류량이 증가하고 부피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거나 회복되는 경우를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당뇨나 심한 신부전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섭취량과 칼륨 수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박에도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배설이 어렵다면 고칼륨 혈증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가끔 농담처럼 말합니다. 신장내과 의사가 여름에 수박 장사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요. 하지만 웃음 뒤엔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약보다 자연이 먼저, 그리고 오래 갑니다. 환자분들에게도 항상 말합니다. 냉장고에 수박이 있으면 그건 그냥 간식이 아니라 약통입니다. 수박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지만 저는 임상에서 더 강력한 효과를 내는 과일 오케스트라를 발견했습니다. 여러 악기가 함께 연주할 때 더 풍성한 음악이 나오는 것처럼 특정 과일들이 조화를 이루면 신장 회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집니다. 첫 번째 악기는 사과입니다. 사과 속 펙틴은 마치 부드러운 빗자루처럼 작용해 신장에 쌓인 독성 물질과 중금속, 약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쓸어냅니다. 특히 장기간 고혈압 약을 복용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큽니다. 실제로 72세 남성 환자에게 수박과 함께 매일 사과 1개를 추가하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20%나 향상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크랜베리입니다. 이 작은 열매 속 프로안토시아니딘은 신장과 요로를 따라 형성될 수 있는 세균막을 깨뜨립니다. 덕분에 소변길 감염이 줄고 신장 내부의 미세한 염증도 완화됩니다. 하루 한 잔의 크랜베리 주스가 신장에 보안 경비원을 두는 셈입니다. 세 번째는 체리입니다. 체리 속 안토시아닌은 신장세포를 보호하고 재생을 촉진하는데 특히 밤에 먹으면 멜라토닌 덕분에 숙면까지 도와줍니다. 신장은 잠자는 동안 회복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체리의 이중 효과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합을 권합니다. 아침, 공복에 수박 주스 1잔. 오전 간식, 사과 1개. 점심 후, 크랜베리 주스 1잔. 저녁, 체리 8개에서 10개. 이렇게 하루를 짜면 신장은 마치 하루 종일 끊김없이 영양과 보호를 받는 듯합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 식단을 8주간 지키고 단백뇨 수치가 70% 이상 개선되었고 붓기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당뇨 환자는 과일 섭취량을 하루 총 200g 이하로 제한해야 하며 신장 기능이 많이 저하된 분은 칼륨 수치를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과유불급이란 말은 신장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조합의 가장 흥미로운 점은 환자들이 맛있어서 꾸준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은 먹기 싫어도 시원한 수박 주스나 달콤한 체리는 기다려지거든요. 치료는 지속성이 반입니다. 그리고 즐기는 치료는 오래갑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과일 섭취와 신장 기능 개선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실제 사례와 장기 추적 데이터를 보면 분명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통계 이전의 생생한 진실이라고 부릅니다. 환자들이 저에게 자주 묻습니다. 선생님, 이거 평생 해야 하나요? 저는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평생 하고 싶은 방식으로 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생활처럼. 신장 회복에서 음식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생활 습관입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좋은 과일을 먹으면서 나쁜 습관을 유지하는 건 구멍난 배에 물을 퍼붓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결국 물은 계속 새어나가고 배는 가라앉죠. 첫 번째로 바꿔야 할 습관은 물 마시는 방식입니다. 대부분은 목이 마를 때만 물을 마시지만 그건 이미 늦은 신호입니다. 신장은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므로 일정한 간격으로 수분을 공급해야 합니다. 아침 기상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컵, 이후 30분마다 반 컵씩 하루 총량은 체중 1kg당 30ml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건 금물입니다. 다음은 염분 섭취입니다. 소금은 신장의 가장 큰 적 중 하나입니다. 혈압을 올리고 부종을 만들며 결국 신장 필터를 손상시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염분 줄이기를 단계적으로 권합니다. 첫째 주 80%, 둘째 주 60%, 셋째 주 40%로 천천히 줄이면 몸이 무리 없이 적응합니다. 단백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친 단백질 섭취는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체중 1kg당 0.8g, 60kg 기준 하루 48g이면 충분합니다. 계란 2개나 두부 반 모 정도를 3끼로 나눠 먹으면 적절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과소평가하는 것이 바로 운동과 수면입니다. 신장이 약하면 운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적절한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해 신장을 돕습니다. 걷기, 자전거, 가벼운 수영이 좋습니다. 대화가 가능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하며 처음엔 10분부터 시작해 매일 5분씩 늘려 30분 이상을 목표로 합니다. 수면은 신장의 야간 회복 시간입니다. 특히 밤 10시 새벽 2시는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시간대죠. 이때 깊이 잠들어 있어야 합니다. 자기 전 2시간 전부터는 물을 마시지 말고 휴대폰과 TV를 멀리해야 합니다. 뇌가 각성하면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습관을 바꾸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저 역시 76세의 나이에도 매일 실천하려면 의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40년간 환자들을 지켜보며 확신하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꾸준함이야말로 신장 회복의 가장 큰 약입니다. 한두 주 실천해서 변화가 없다고 포기하는 순간 신장은 다시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혼자서 하는 건 어렵습니다. 가족과 함께 식단을 바꾸고 같이 걷고 서로 물 마시기를 챙겨주는 것만으로도 성공 확률이 크게 올라갑니다. 신장 건강은 개인의 싸움 같지만 사실은 가족 프로젝트에 가깝습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중 일부는 기적이라는 말 외엔 설명이 안 될 정도였죠. 하지만 그 기적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변화들을 매일같이 쌓아올린 결과였습니다. 2021년 여름 67세 김철수 씨가 부인에게 떠밀리듯 제 진료실로 들어왔습니다. 3개월째 소변 거품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본인은 아픈 데도 없는데 뭘 일하며 병원에 오기를 미뤄왔습니다. 검사 결과 단백뇨가 하루 8g, 정상의 50배 이상, 신장 기능은 40%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혈압은 180, 120이었죠. 저는 모든 방법을 한꺼번에 적용했습니다. 아침 공복 수박 주스 300ml, 오전 사과 1개, 점심 후 크랜베리 주스, 저녁 체리 8개에서 10개. 그리고 물, 염분, 단백질, 운동, 수면 습관까지 전면 수정했습니다. 처음 2주는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김 씨는 반신반의했고, 이렇게 해서 될까요? 라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줄었고, 6주째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8주 후 재검사에서는 단백뇨가 8g에서 2g으로 신장 기능이 40%에서 65%로 회복되었습니다. 혈압도 140, 90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하고 무기력했던 얼굴이 8주 만에 생기와 활기로 바뀌었죠. 부인은 웃으며 아침마다 과일부터 찾는 사람이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보며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신장은 나이가 많다고 이미 손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포기해야 하는 장기가 아니라는 것, 포기하지 않는 한 회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단계별 실천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주, 수박 주스를 아침마다. 둘째 주, 사과를 추가. 셋째 주, 크랜베리 주스. 넷째 주, 체리까지 완성. 그리고 생활 습관은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바꿔갑니다. 변화를 확인하고 싶다면 정기적으로 소변 검사를 하세요. 수치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을 보는 순간 의심은 사라지고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가족의 응원은 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됩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몇 달 후, 거울 속에서 더 건강해진 자신을 만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40년간 신장내과를 진료한 화자가 소변 거품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며 신장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시작됩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통해 단백뇨와 신장 기능 저하의 위험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어서 수박 껍질 속 시트룰린 성분이 신장 혈류를 개선하고 회복을 돕는다는 임상 경험을 소개합니다. 또한 사과, 크랜베리, 체리 등 과일을 조합해 과일 오케스트라 효과를 만들고 이를 통해 신장 건강을 장기간 유지하는 방법을 제안합니다. 다만, 당뇨 환자와 신장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환자는 섭취량과 칼륨 수치를 주의해야 함을 경고합니다. 생활 습관의 중요성도 강조합니다. 물을 자주 조금씩 마시는 법, 단계적으로 염분을 줄이는 법, 단백질을 적정량만 섭취하는 법, 중강도 유산소 운동과 숙면 습관을 통해 신장 회복을 돕는 전략이 제시됩니다. 마지막으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해 극적인 회복을 이룬 환자들의 사례를 들며 회복은 나이와 초기 손상 정도에 관계없이 가능하다고 격려합니다. 단계별 실천법과 가족의 지지를 통해 누구나 신장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